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영입인재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인재 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로부터 영입 과정과 포부 그리고 제기된 몇몇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영입이 출범 후 첫 번째 발표된 인사인 만큼 변호사님 영입 과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제안이 왔습니까? 한 12월쯤에 그 인재 영입위의 위원 중에 한 분이 연락을 해오셔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제의를 받고 왜 저를 영입하려 하는지 이야기도 듣고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좀 고민의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영입을 수락하게 되면서 이제 영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난 날에는 이제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헤어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고민을 하셨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영입이 왜 되냐라고 물으니까 왜 저를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이제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어찌 보면 학폭 처음 이제 사건이 이렇게 화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페북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그날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자분이 이제 저한테 메신저를 하나 보내온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카톡에 올렸다가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그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네. 그에 응대를 한 다음에 이제 페북글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폭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이제 6곡지로 나눠서 페북글을 올리고 나니까 정말 잊혀지지가 않게 그걸 새벽 1시에 올리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100통 정도 와 있었어요. 100통? 예, 그러니까 정말 누굽니까? 그 100통이? 전부 기자님들이. 기자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변협 부협회장 다른 학폭 피해자는 아니고 어쨌든 예, 기자들이 기자분들이 그날 100통 정도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협 부협회장 이제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뭐 카메라들이 다 몰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 교육 문제와 학교 문제는 정치색이 가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네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영입 제의를 받으니까 어쨌든 영입 제의를 받으면 저한테 이제 정치색이 씌워질 텐데 어떤 당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당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학교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이나 또는 학교 현장의 그런 필요성이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밖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때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듣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생겼으면 변호사님께서 한번 이 제도나 법을 좀 바꿔달라라는 이런 요구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제가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입 제안을 한 그 위원한테 전화를 드린 겁니까? 네, 하겠다고? 그 뭐 만나진 않으셨겠죠. 네,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또 얘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예. 뭐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거의 한 3주 만에 대답을 하셨네요. 예, 예.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은 한동훈 위원장 온라인 팬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네, 따라서 네. 이번 인재 영입도 그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추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검수완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제가 참여연대 이제 경제금융센터에서 꽤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그 경제범죄, 증권범죄 이런 피해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들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뭐 지난 정부 때 이제 뭐 리딩 사기, 주식 리딩 사기, 코인 관련된 사기, 온갖 사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경제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수완박이 돼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경찰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지난 60여 년간 제대로 수사를 이제 검사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안타까운 게 경찰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민법이나 상법이나 경제법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테스트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검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거든요.
근데 이 검수완박 입법은 어떤 의도로 도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서민 그런 경제 범죄를 그렇죠. 다루다 네. 보니까 네. 뭐 검수완박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신 해서 거라 이거죠. 반대를 하면서 제가 그걸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기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연사로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게 변협에서 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정치계에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 법안이 바뀌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래서 올해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아서 이제 올해가 아니죠. 작년 여름쯤 출범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은 있지만 또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회원을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분들을 좀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는 검수완박 반대 이야기가 맨날 올라온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 가입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입 인사에다가 그걸 쓰면서 제가 검수원복 시민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원 모집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했어요. 카페가 이른바 한동훈 그쵸. 장관 그 팬카페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7월에 서희초 사건이 딱 터지면서 또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학교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서희초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매진하게 되면서 이 단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엔 못 만들고 단체를 못 만들고는 그냥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잊어먹고 있다가 이번에 보면서 작년 6월에 그걸 가입했다는 게 이번에 보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치권이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네. 여튼 그거와 그거는 별개였는데 마침 그 카페에다 올리면서 카페 맞습니다. 가입이 된 게 됐다. 네. 요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럼 인재 영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제 인재 영입 되는 과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재 영입 공동위원장이 한동훈, 이철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분은 아니고 다른 분한테 제안을 받고 네. 그분한테 수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인재 영입돼서 왔으면 이 공동위원장들도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고 인재 영입식 하는 날 아침에 조찬이 있었고, 예. 네, 뭐 모두가 보는 또 거기 그 영입식 장소에서 이제 잠바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네. 어떤 뭐 이런 거를 해주세요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 저한테 이제 악수하시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 정치권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전문 직역으로 살아가면서 굳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아도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도 낼 수 있고 자신의 삶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의 어찌 보면 인재 영입은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혹독한 지금 제가 이제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하할 수가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수하고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좀 요약해 하자면은 인재 영입 제의받을 때 학교 폭력 전문 네. 변호사 그 부분 그렇다면 크게 보면 이제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동시에 교육 관련 인재로 영입된 분이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영입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좀 크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 아까 뭐 경력 좀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력을 좀 잘 살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 개혁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진심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그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재 영입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검수완박 그 반대가 그게 인재 영입의 이유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교육과 관련돼서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그동안 많이 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저를 영입했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를 그 위원님이랑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제가 바꾸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 교육의 모습은 우리 당에서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학교의 현실은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이상주의적인 신념 때문에 학교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계속 그런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좀 현실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 피해 학생들이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분리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정말 범죄 수준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피해 학생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인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한 반에서 계속 어울리면서 화해, 치유 이것만 얘기하면 그것처럼 공허한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되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결정적으로 제가 학교 폭력에 있어서 조사를 왜 선생님이 하느냐. 전문적인 조사기관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는 이제 그 위원분과 제가 사실 실현이 됐어요. 그렇죠. 실현됐습니다. 조사관, 전담 조사관을 이렇게 하는 걸로 실현이 된 거. 제가 그거를 본 날 사실 어찌 보면 인재 영입을 수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걸 보내면서 그 기사를 보내면서 정말 바꾸시네요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가서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불편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인재 영입 발표 후에 박 변호사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우선 변호사 활동하면서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학원 강사로 활동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겸직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한진그룹의 지주사 준법 지원인으로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준법 지원인으로 있다가 이제 근데 원래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있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내 변호사 월급으로는 이게 빚이 갚혀지질 않고 오히려 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랑 연봉 협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공휴일이나 연월차 이럴 때는 이렇게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그 강의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충분히 허락을 받았고 네. 이렇게 가명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겸직 허가 같은 거를 이제 각 지방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방 변호사회에서 그것도 다 받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문제가 될 사안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이 운영하던 변호사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여성 혐오적 게시물이 다수 이제 올라왔다고 전해졌는데 예를 들면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 하지 않는다.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 올라왔으면 좀 약간 제재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사이트가 지금 전체 법조인의 절반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3만 명 중에 절반이나 15,000명 제가 운영하던 사이트가 그리고 1일 페이지 뷰가 15만 회에 달하는 정말 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실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어떤 여성 변호사님께서 판사한테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걸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 로이너스에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로이너스에 함으로써 결국 이게 보도도 나가고 세상에 알려져서 그 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일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는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현직 판사 검사들도 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 매체들에서 거의 정말 저기 하지 않게 무슨 여혐 사이트다. 일베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우 사이트다. 예. 우리나라 법조인이 절반이 여혐이고 일베고 극우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의 절반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가 법조인 사이트다 보니까 운영진이 처음에는 이렇게 글을 지우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런 글들을 쓰신 변호사님들 중에 운영진한테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네이버 판례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무단으로 게시글을 정말 이렇게 되게 심한 글이라서 삭제를 했다가 네이버 운영진인가 하여튼 저기에 1,800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 판례를 보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3회면 가려지고 블라인드 3회를 하면 익명글을 못 쓰고 또 5회를 하면은 활동이 정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안 걸렸죠? 이런 게? 회원들이 신고를 그만큼 횟수를 못 채우면서 넘어간 거죠. 글이 리젠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 하루에 15만 회씩 들어오는 사이트니까 글이 굉장히 빨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님들이나 언론사들에게 그 언론사에 가보면 이보다 심한 표현들 많거든요. 네네. 그 언론사 책임이나 기자 책임이냐고 묻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 이번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될 경우 영입 인재로서의 포부와 계획 그거부터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네. 제가 진짜 이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그 보면은 이준석 위원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저희 위원장님께서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보조적인 것만 건드린다. 교육이 보조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진정성을 가지고 가장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을 나서기 위해서 나서는 정당은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거에 학교에서는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투명한 사다리, 눈에 보이는 사다리, 투명한 동아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돈을 내야지만 그런 것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투명한 사다리와 투명한 동아줄이 있는 학교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다 모든 이거죠? 것을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마치고 2부가